여야 지금 당대표 이름이 나왔죠? 근데 픽이에요, 픽. 총선 픽. 픽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고른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누군 안 됩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발언의 앞부분은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로서 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시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태 전 의원이 최근에 공천 배제가 됐잖아요. 당시에 막 강한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관련된 모습도 오늘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습니다. 강서울 강서을 지역의 국민의힘 경쟁력은 김성태라는 사실을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와 우리 비대위에 끊임없이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저는 판단과 결심을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자, 김성태! 아, 그 지지자로 김성태 전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당사 앞에서 약간 집회, 시위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었네요. 강민구 변호사, 네. 이걸로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권은 매듭이 좀 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또 탈이 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공천 그 내부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입시라든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부적격자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떤 당에서 정한 어떠한 규정을 이걸 깰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 공천 룰 자체가 다 엉망이 되고 또 기강도 또 쓰지 않고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후보를 또 이제 공천을 할 때 이 제시했던 이 룰 자체를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를 댈 수밖에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또 뭐 김성태 의원도 사실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또 당에 또 뭐 헌신하고 뭐 그럼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예. 기여한 바 크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뭐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예. 그 과거의 어떤 자녀 채용 비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 공천은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뭐 의리를 안 지킨다. 당이 너무 그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금 반발을 한 한단 거죠. 자막으로 잠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러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약간 동병상련적인 게 있는 동병상련이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자기가 당에 대해서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는데 당에서 좀 푸대접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일 같지 않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지금? 남일 같지 않은 거죠 결국.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거 매듭 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좀 더 남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김성태 전 의원께서 예.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MBN 정치부에서 단독 보도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곱셈의 공천을 할 것이다. 곱셈. 이런 곱셈의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처럼 뺄셈의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덧셈을 넘어서 곱셈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곱셈은요.
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예. 하나만 0점을 맞는 후보가 있어도 0이 다 되네요.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그렇게 거네요. 되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 지난해 7월에 예. 우리 그 사고 당협에 대한 조광특위 과정에서 예. 어렵게 이 강서을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이때도 아주 난상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김기현 전 대표는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이 활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서 당협위원장을 줬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보다 엄격한 공천 잣대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요 김성태 전 의원 말고 유승민 전 의원 관련된 얘기도 꺼내놨는데 그 얘기 질문을 받고 좀 했어요. 들어보시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신봉하고 그 부분이 확보하다면 여러 가지 강론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정부의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강민구 변호사,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어떠한 그 활용도는 굉장히 높죠. 예, 사실 그 특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지금 이 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텐데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좀 포용해 주길 은근히 좀 바랬었는데 예.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그 하늘에는 그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본인의 입장에서도 좀 유승민 의원이 좀 부담스러울 거고 더군다나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로운 굉장히 저격, 독한 소리죠. 예, 날선 독한 소리 그렇죠. 많이 했어요. 저격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용산의 어떠한 마음도 좀 전달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차기 또 대권에서 또 경쟁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좀 싹을 좀 잘라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갔어요. 오늘 그래서 안 된다는 걸로 누가 들어도 안 된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번에 불출마하시면 좀 좋겠는데요라는 의사 전달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인재근 의원, 문학진 전 의원 등등등이 뭐 한 분은 직접 만나서 의견 교환 그리고 한 분은 통화로 결론은 불출마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인재근 의원은 총선 불출마 의사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나서서 불출마 얘기를 꺼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박찬 교수님. 당대표가 나서면 아무래도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을 텐데 이거 자치죠. 지금 공천 과정 아닙니까?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 나서는 거 이거 공천 개입 아니냐라는 이전 지적도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공천 국면에서 공관이나 예. 당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예. 그 소위 말하면 경선 후폭풍,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당신 컷오프야 이렇게 통보하는 거하고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지도부에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 그래서 이러이러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좀 물러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뭐 저는 부드러운 방법이다.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불출마가 되면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 경선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전략 공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또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럼 험지 출마하고 나면은 그런 그 소위 양지 중에 양지 노른자 위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 이거를 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다. 그런 정면에서는 마찬가지고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좀 그 공천 국면에서 예. 이런 게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물 밑에서 조용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알려져서 보도가 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당사자가 일부 이제 뭐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약간 불만을 네, 가져서 뭐. 약간 이렇게 살짝 비추는 그렇죠. 겁니까? 또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도부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한. 뭐 실제로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를 결정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사활에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번에 좀 양보 불출마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인물로 꼽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공개 회동을 했답니다. 근데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져요. 그냥 총선 및 당내 현안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서 혹시 다른 분들처럼 불출마해 주세요라고 권유를 했을까? 아니면 출마를 해 주세요 하는데 다만 좀 어려운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까? 이런 게 오늘 나왔어요. 알려지면서요. 그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박성준 의원님이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좀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 인물이 이 지역에 적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든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갔을 때 이 인물의 경쟁력 부분을 좀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바로 공보실에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관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뭐 저도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관위에서 확인해 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고. 지금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임종석 전 실장. 근데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됐는데 그걸 당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도 동시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됐죠. 아까 박성준 의원이 영상에 당시 등장하셨는데 약간 전략공천 쪽으로 뭐 약간 검토 고려 약간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예. 4월 10일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기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기조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2년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권이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기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기조에 맞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공천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제일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예. 후보 경쟁력을 따지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여러 인물들 뭐 다 지금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런 기조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냐를 지도부가 판단한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당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 기조에 맞는 인물이 같은 지역 걸 놓고 임종석이냐 추미애냐 이게 지금 아주 민감 사안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하나의 지역구를 두고 이 두 분을 예.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 무도한 정권을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도부도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공천 등등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공천을 할 때 지역에 이제 여러 인사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맞는 건지에 예. 대한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러한 민주당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권 심판 기조에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어떤 고려의 대상에 인재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풀에 들어가 있다. 요거 예. 마지막으로 저 강민구 변호사께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공천, 전략공천 등등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집요하게 압박을 왠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사실 출마를 한다고 해서 예.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에 있어서 정권을 뺏기는데 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옛날에 뭐 방송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그때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은 추미애 장관한테 밥 한번 사셔야 된다고. 그만큼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민주당에 그 해를 끼친 분인데 그분이 뭐 유명하긴 하죠. 유명하긴 하지만 과연 그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출마한다고 해서 과연 그 험지에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험지 출마로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오히려 괜히 그 잘못했다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천 과정이니까요.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많은 공천 때마다 항상 보면은 요동도 치고 불만 제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